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살면서 느낀 점들이라는 시리즈로 오늘 영상을 연재하려고 하는데, 이 시리즈를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세요. 좋아해 주시는데 저는 이 시리즈 영상을 만드는 게 항상 되게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죠. 살면서 느낀 점들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말 그대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처음에는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왔고 보시는 분들 별로 없어서 저도 뭐 그냥 어그로 끌고 조회수 늘리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냥 일관되게 나오는 일정 조회수가 있고 그 조회수가 적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영상을 딱 만들면 누가 본다고 생각하면 되게 부담스럽고, 정말 깊숙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속마음의 진실이 털리는 느낌이 드니까 사실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의 특징이 누구한테 이제 가르치려고 드는 느낌이 들잖아요.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인 것처럼, 뭐 정말 자기가 대단한 현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느낌의 그런 느낌의 영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은 제가 제 앞가림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제 인생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남 보기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이제 시궁창이에요. 제 주변에서 볼 때는 진짜 깝깝한 그냥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영상 만드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돈 문제도 좀 있습니다. 가수들도 돈 떨어지면 앨범 내고 하듯이 저도 뭐 지금 제 직장에서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갚아야 되는 대출도 있는데 그 대출을 지금 이 월급 갖고 맡기는 택도 없고, 유튜브 수익이 대단해서 유튜브 수익으로 그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제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도 유튜브에서 수익이 또 좀 나오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살면서 느낀 점들이라는 영상을 만들면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생각하면서 사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또 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저 병신은 저런 생각하면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만드는 영상이고,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가정에 관련된 주제들을 위주로 살면서 느낀 점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효도는 평소에 잘하자. 저는 어버이날이 언젠지도 몰라요. 지금 언젠지 모릅니다. 지금 지났는지 아니면 안 지났는지도 모르고 날짜도 언젠지 모릅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너무 바빠서 정신도 없고. 근데 저희 누나가 집에다가 뭐 꽃바구니를 보내놨어요. 저희 누나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직접 선물을 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꽃바구니를 뭐 보내는 거죠. 나름의 성의 표시로. 저는 사실 뭐 누나 디스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걸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뭐 어버이날이라고 뭐 꽃을 선물 드리고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버이날이라고, 누나 디스하는 게 아니고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뭘 하는 거 자체가 평소에 잘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누나 디스 아니에요. 그냥 어버이날이라는 걸 기념하지 말고 정말 뭐 그런 거를 기념하고 싶으면 평소에 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슷한 얘기로 저도 이제 병원에서 임종을 하는 순간 가족들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이건 이제 제 선입견일 수 있는데, 정말 부모님을 그냥 아주 쿨하게 보내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그냥 쿨하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슬퍼하고 의료진들에게 불가능한 걸 절박하게 기대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 사정 100% 이해는 하는데요. 이건 제 선입견일 수 있는데, 우리 옛 이야기 중에 청개구리 뭐 이런 이야기도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청개구리가 부모 얘기를 맨날 반대로 하고 말 안 듣다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원을 들어드려야겠다 그래갖고서는 뭐 냇가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슬퍼갖고 계속 울잖아요. 평소에 잘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더 과하게 나중에 애틋해하고 뭐 슬퍼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를 기념해서 하는 거에 별로 의의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 엄마는 상속을 다 하지 마세요 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는 뭐 어머니도 아버지도 각자 명의로 재산이 뭐 있지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식들한테 이제 뭐 자꾸 이렇게 돈을 좀 주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엄마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자식들한테 다 줘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상속세를 내지만 상속을 좀 미리미리 자식들한테 하는 게 좀 유리한 점들이 많아요. 상속 측면에서는. 그래서 되게 돈 많은 집들 보면 자식들한테 좀 미리미리 그냥 아예 상속세 내고 좀 미리미리 상속을 해서 어린 나이에 좀 자산을 키우고 이런 집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생각하면 그게 더 맞을진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엄마 보고 저한테 다 상속해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믿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그래도 배신을 하지 않는 건 이제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있어야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순간에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고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라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돈이라는 걸 좀 갖고 있는 게 사실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강력하고 중요하고 믿을 만한 수단이 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저희 가정은 굉장히 평범하고 뭐 화목한 편이긴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뭉개뜨리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항상 건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걸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명의의 돈을 갖고 있어야 자식이 누구예요? 나죠. 나도 엄마한테 효도를 더 하게 됩니다. 엄마가 저한테 돈을 다 줘버리면요, 물론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부모를 대접하는 정도가 줄어들게 돼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엄마가 저나 누나한테 다 상속을 해버리고 무일푼 자산을 갖게 되면 아빠도 엄마를 무시하게 됩니다. 엄마가 이제 더 이상 뜯어낼 돈이 없잖아요. 뜯어낸다고 표현하면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 세계는 실제로 되게 세련되어 있는 와일드 라이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셀프 디펜스를 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장벽도 있고 보호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와일드 라이프에서 살아나려면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 명의로. 그래서 저는 엄마가 저나 누나한테 다 상속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 뭐 민법 판례 같은 거 보면 뭐 상속 취소 소송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속을 할 때 조건부 상속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상속을 해놓고 뭔가 억한 사정이 생겨서 뭐 자기를 이제 부양하지 않으니까 자식한테 상속 취소 소송을 이제 거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애매하게 따뜻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계속 더 좋으려면, 효도도 더 하려면 부모도 자기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나나 누나한테 이제 상속을 빨리 해주고 싶어 하는데, 저는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요. 뭐 주는 거 고맙고 받고 싶고 뭐 그러긴 한데, 뭐 주는 거 받긴 하겠지만 다 주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식한테도 버림받고 남편한테도 공격을 받을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엄마가 가장 힘을 갖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담인데요, 실제로 돈을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 이제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많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결국 또 자식들한테 삥 뜯깁니다. 결국에 이래저래 삥 뜯긴다고 표현하면 좀 이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세련된 형식으로 조금씩 뜯겨 나갑니다. 이제 나중에 정말 그거를 지킬 힘도 판단력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변 자식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좀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건강검진을 하자. 결국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상당수의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혈관 질환이나 암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우리가 암에 결국 이제 걸린 사람들이 되게 많고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암은 이제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는 암이 있고 조기 검진을 할 수 없는 암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영상을 만들 때도 항상 이제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확률은 최대한 그 리스크를 낮추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확률들은 포기를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과 관련해서, 내 건강과 관련해서도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는 포기해요.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는 좀 통제를 해야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대해서도 뭐 암이나 이런 혈관 질환들 중에서 일부의 것들은 좀 조기 검진이 가능하고, 그런 조기 검진, 그러니까 스크린에 의해서 어떤 치료 선택 수단이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완치까지도 해볼 수 있는 현대의학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룬 분야들이 있어요. 간단한 시술 수준에서 아예 완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암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암들은 조기 검진 자체가 좀 되게 어려운 종류의 암들도 있죠. 아예 거의 불가능한 것도 있고. 하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어떤 암에 걸렸을 때,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병원을 가느냐,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 어떤 치료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 분들의 예후는 그 진단 시기에 그 스테이지에 의해서 다 결정이 거의 돼버리고 그 환자의 예후를 바꾸는 건 사실상 조기 검진이거든요. 그 스테이지를 낮추려면.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말이 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는 어쩔 수 없지만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들, 그러니까 우리가 암들 중에서 혹은 혈관 질환들 중에서도 조금 조기 검진이 될 만한 어느 정도는 좀 에비던스 베이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통제가 안 된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자식들도 막 너무 안타까워하고 하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상황은 이미 벌어져 있고 이제 와서 후회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어떤 건강검진을 하면 되냐, 이 할 얘기는 한 트럭이고 저도 뭐 이걸 정말 조리 있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 자신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국가에서 권하는 수준의 것들 정도만 잘 해도 사실은 굉장히 가성비가 나쁘진 않고,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하는 정도까지 하는 것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시경은 기본이에요. 위대장 내시경은. 대한민국에서 위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고 있는 거는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수가인데. 얘기가 길어지네. 네 번째, 자식에게 상속은 균등하게. 저는 제 자식이 뭐 있진 않지만 만약에 이번 생에 제 자식이 있다면, 상속은 균등하게 할 거고, 사실 법정 상속 자체는 균등한데 미리 분할을 해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딱 해둘 거고, 그 구분도 같이 공유 지분 형태로 섞여 있지 않게 깔끔하게 아예 나눠놓을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뭐 재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정상적인 사망 과정에 의해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면 완벽하게 분할이 되기는 하지만, 부모가 그 전에 애매하게 하는 행동들로 자식들 간에 어떤 갈등의 골이 쌓여 있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 집들이 있어요. 막 시골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막 화목하고 주말마다 모이고 어머니 앞에서 효도하고, 하지만 그런 거짓 평화 속에는 심각한 불화의 골이 깊은 집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균등하지 못한 상속 때문입니다. 사실 상속을 균등하게 하는 게 정말 균등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할 거리가 있긴 하겠지만 뭐 답은 없어요. 하지만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면 자식들에게 그냥 상속은 균등하게 하겠다라는 걸 처음부터 계속 밝히고, 그렇게 초지일관 행동을 하고, 어떤 재산의 형태도 분할을 할 때 공유의 형태가 아닌, 그러니까 공유 지분의 형태가 아닌 아예 그냥 깔끔하게 다 독립적으로 분할을 해서 상속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깔끔하지 않은 집은 결코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옛날부터 항상 하는 생각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의 얘기는 그래도 가치 있게 듣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낮더라도, 학력이 낮더라도, 뭐 소셜 이코노미 스테이처스가 좋지 못하더라도, 뭐 가난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별 볼 일 없는 나이만 많은 사람이더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의 얘기는 굉장히 저는 진지하게 가치 있게 들으려고 해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과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크기 때문이죠. 그 시야의 폭이. 그래서 좀 추가적인 얘기로 약간 하면, 돈을 갖고 있으면요, 자식들의 이제 그 효도도 경쟁이 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효도는 평소에 잘하자라는 내용이고, 부모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상속을 미리 받지 말자, 부모에게도 좀 돈을 좀 갖고 있게 하자라는 거고, 실제로 이거 여담인데 부모가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식들 간에도 효도도 경쟁이 붙습니다. 심지어는 접견을 하는 것조차도 경쟁이 붙습니다. 모시는 것도 경쟁이 붙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미리 상속을 다 해버렸으면 아무도 모시지 않으려고 하겠죠. 가정의 평화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내 후손에게 상속은 항상 균등하게 하자, 항상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혼인신고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의 얘기는 항상 진지하게 들어본다. 저는 아빠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